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아, 비즈니스 다이내믹스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로서는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한 번쯤은 이 책을 펼쳐봤을 텐데, 이 책이 워낙 방대하고, 그 분량, 내용도 방대하고, 분량도 10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좀 볼 수 있게끔 안내자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시리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파트 8까지 6, 7, 파트 7까지 되어 있죠. 7까지 되어 있는 이 전체 내용을 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할 텐데, 시스템 다이내믹스란 자세한 설명하는 강좌가 아닙니다. 이 책에 대한 오버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책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제가 안내하는 것이지,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 이것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진행하는 이 짧은 강의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파트 1. 예, Perspective and Process에서 이 파트 1의 제목이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Learning in and about complex systems.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표적인 복잡계 이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계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learning이란 단어가 나온 것처럼 왜 학습을 못하게 만드느냐? 복잡계가 복잡하니까 학습이 잘 안 된다. 근데 그거 이외에 또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allacy resistance,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the counterintuitive behavior of social systems, causes of fallacy resistance, feedback, the meaning of feedback, multiple loop system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죠. Barriers to learning, 학습을 왜 못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왜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또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뭘 얘기하는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서 포인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나 보겠습니다. 학습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들. 예, 우리 아주 그 주적들이죠. 주적. Dynamics complexity. 예, 복잡계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Limited information, confounding variables and ambiguity. 즉,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죠. Bounded rationality, 제한된 합리성, 그다음 misperceptions of feedback, flawed cognitive maps, 인지 맵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Erroneous inferences about dynamics. 다이내믹스를 추론하는 거에도 뭔가 오류가 있다.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네요. Unscientific reasoning. 그런 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키워드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키워드들이 보면 virtues of virtual world,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상 공간. 물론 그 밑에 보면 pitfalls of a virtual world. 그래서 virtual world의 단점도 있는데, 또 밑에 단어 보면 simulation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즉 복잡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인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단순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시뮬레이션, 모델링 이런 거죠. 근데 이 모델링은 그 자체가 가상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가 아니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ll models are wrong. 모든 모델은 다 틀립니다. 현실이 아니죠.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현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복잡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이 컴플렉스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정책 저항, 팔러시 레지스턴스, 이 서브 개념을 보면 카운터 인투이티브 비헤이비어, 인투이티브가 직관이고 카운터가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관과 반대되는 행동, 행태들이 왜 나오느냐? unintended consequences,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왜 생기느냐? 이 주체가 바로 팔러시란 뜻입니다. 모든 팔러시는 좋은 뜻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긴 시간을 봤을 때 그 정책 때문에 또 다른 저항이 생긴다. 그런 개념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루마니아 나라의 니콜라의 차우세스쿠 독재자의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산업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야 돼서 1967년대 이후로 보시면 출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떤 정책 때문에? 낙태금지, 피임금지,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결국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더 강력한 피임금지, 낙태금지 정책을 또 펼치죠. 잠깐 반등하면서 출생이 많아지지만 결국엔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생겼다. 근데 그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정책 저항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가를 낮춘다. 그럼 약가를 낮추면 의료비가 싸지 않을까? 아니다. 약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 그러한 이야기들 밑에 있는 인과 지도는 제가 직접 그린 건데 한번 비교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이 책의 9페이지에 한 14개 사례가 쭉 되어 있죠. 하나하나가 정말 아주 금과 억조 같은 정책 저항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이 주는 의미는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책 저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문지상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책 저항이라는 프레임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왜 생기느냐? 시간 지연 때문에 생기는 오버슛이라는 거고, 이 정책 저항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들, 아주 핵심적인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해결책에서 왔다. 이런 정책 저항을 우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단선적인 사고체계와 피드백 사고체계의 구분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 나오기까지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가 나온 그 해결책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피드백이 또 없느냐, 이거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 1장에 자세하게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크게 두 종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화 루프, 그 다음에 균형 루프가 있고, 결합하면 좀 멀티플 루프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자체도 또 다른 피드백이 있을 수 있다. 의사결정 때문에 실제 이 세계가 변하면 그 변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그것이 다시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멘탈 모델.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멘탈 모델에 대한 이 레퍼런스는 주요하게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죠. 포레스터가 61년도, 71년도 논문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인용하셔야 될 것 같죠. 왜 이 멘탈 모델이 중요하냐면, 이 멘탈 모델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규칙이 달라지고,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가 달라지게 되더라. 근데 이 멘탈 모델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인포메이션에서 피드백 되더라. 계속 상호작용 되는 거죠. 이런 전체 그림을 보면 이러한 상호작용의 인지 발달, 다이내믹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과지도를 좀 그려봤어요. 이 복잡성 때문에 지연되는 요인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학습을 잘 못하게 되더라. 학습을 잘 못하니까 과도한 교정 행동이 생겨서 복잡성을 더 증가하더라. 자, 복잡성이 증가하는 포인트가 지금 여러 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한번 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정보에 대한 이용, GDP가 과연 여러 가지 GDP를 산정하는 요인들이 다 정말 GDP에 해당되느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언티픽 맨 밑에 보시면 토마스 쿠니스 얘기한 그 포인트. 과학적인 큰 패러다임이 생기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더라. 즉 과학적인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하기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패러다임이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락 변수, 그다음에 ambiguity 이런 것은 다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들에 대한 설명이 쭉 되고 있죠. 왓슨 카더 퍼즐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퀴즈니까 재밌게 보시면 되고. 이 야구 선수는 치킨맨이라는 치킨을 먹으면 안타를 잘 때린다. 그래서 따라서 치킨이 바로 안타를 잘 때리는 인과관계에 있다. 이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 그래서 focus on confirmation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해하려면 이 시스템 복잡성을 성공적으로 이해하려면 시스템의 어떤 기본 원칙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시 버추얼 월드,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하느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가상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 이렇게 아닌 말고식으로 실험해보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의사결정해야 되는 그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으면 다시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피드백을 그러니까 학습 자체가 하나의 피드백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비어 게임, 메인터넌스 게임, 피스뱅크 게임, 피플 익스프레스는 실제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이전에 있었던 저가 항공사의 사례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레퍼런스들이 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죠. 이것은 공개되어 있죠. 존 스터만 이 저자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존 스터만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All models are wrong. 그러니까 겸손하게 시스템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모델은 틀립니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워낙에 더 훨씬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틀렸지만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우리 현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자기의 연구 목적에 맞게 말이죠. 그래서 all models are wrong 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에서 이 복잡성을 하나둘씩 찾아가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비즈니스 다이내믹스의 제 첫 번째 파트 1 Learning in and about complex system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여러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세한 설명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제 목적이 있으니까 이 동영상 과정을 그렇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